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옆에만 있으면 좋았던 기분이 파괴되는 느낌 혹시 느껴봤어? 출근하자마자 상사의 눈빛 하나에 가슴이 턱 막히거나,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인데 거실에 나가기가 싫어지거나, 오래된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인데도 위로는커녕 기가 다 빨려서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기분. 당장이라도 끊어내고 싶어도 상황 때문에 안 보고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버티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은 상대가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든 상관없이 내 평온함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건 모두 주파수가 낮은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근데 여기서 주파수가 낮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지속적으로 결핍, 불만, 불안, 피해의식, 비교, 두려움 같은 감정의 파동을 방출하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식이 그 패턴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신호가 그런 방향이라는 뜻이야. 중요한 건 이거야.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변 에너지에 공명하게 되어 있어. 음악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발이 움직여지거나, 슬픈 영화 보다가 눈물이 나거나, 누군가 하품을 하면 덩달아 하품이 나오는 것처럼 감정과 에너지는 전염돼. 이게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주변 사람 때문에 주파수가 흔들린다고 해서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야. 오히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문제는 그게 자연스럽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의식적으로 다르게 반응하는 법을 익히느냐의 차이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 주파수를 지키는 게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오히려 반대야. 감정을 억누르거나 그 사람에게 강하게 반응할수록 오히려 그 주파수에 더 깊이 엮이게 돼.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건 주파수가 흔들리는 진짜 이유야. 대부분은 그 사람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다고 생각해.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저런 행동을 하니까라고. 근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내 안에 이미 있던 뭔가를 건드렸을 때 주파수가 흔들려. 완전히 남의 일이라고 느껴지는 건 스치고 지나가잖아. 근데 정말 신경 쓰이는 말,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말들은 다 내 안에 이미 그 주제에 대한 미해결된 감정이 있다는 신호야. 예를 들어볼게. 직장 상사가 너 유철이가 좀 아쉽더라? 라고 했을 때 자기 일에 충분히 자신이 있는 사람은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이 그랬어요? 라고 넘어가. 근데 이미 스스로 나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져. 상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이미 내 안에 있던 불안을 정확하게 건드린 거야. 부모님이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이런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야. 나 자신도 어딘가에 이 나이에 내가 아직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말이 내 마음에 탁 꽂히는 거야. 만약 그 주제에 대해 내가 완전히 편안하고 확신이 있다면 그 말은 그냥 공기를 통과해서 지나가.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안에 뭔가를 건드리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응이 달라지는 게 주파수가 지켜지는 시작점이거든. 그 사람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낮은 주파수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에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시도가 보통 뭐냐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 거야.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하고, 저 사람이 이해만 하면 나도 편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에너지 낭비의 끝판왕이야. 그 사람이 지금 그 패턴에 있는 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 수십 년 동안 쌓인 믿음 체계와 감정 패턴이 그걸 만들어낸 거야. 그걸 내가 한두 마디 설득으로 바꾸려 한다는 게 사실 좀 무모하고 거만한 거야.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바꾸려 한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이 문제다라는 전제에 동의한다는 뜻이야. 그 전제에 동의하는 순간 이미 그 에너지 안으로 들어간 거야.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괜찮아진다는 구조가 되면 주도권이 나한테 아예 없어지는 거지. 두 번째 실수는 그 사람을 억지로 무시하거나 감정을 꾹 누르는 거야. 신경 쓰지 말자 하면서 이를 악무는 것.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그 감정에 계속 주의를 주고 있는 거야.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이거든. 뭔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그게 선명하게 떠오르잖아. 의식은 그렇게 작동해. 억누르면 더 강해져 버려. 세 번째 실수는 그 상황을 탈출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믿는 거야. 물론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는 경우도 있어. 근데 내 주파수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탈출하고 손절만 하면 비슷한 에너지의 다른 사람이 새로 등장하게 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 왜냐면 내 안에 있는 주파수가 그걸 계속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나 자신이 그대로면 비슷한 상황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 낮은 주파수들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실제로 방법들을 알려줄게. 첫 번째 방법은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의 거리를 두는 거야.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의식의 거리.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줄게. 그 사람이 뭔가 불평을 늘어놓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내가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감정 상태에 있구나 라고 관찰하느냐의 차이야. 비유하자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야. 우산이 없으면 그냥 맞고 다 젖어버리잖아. 근데 우산이 있으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비가 오는 건 사실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인데 우산 하나로 완전히 달라지잖아.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산이 뭐냐면 이 사람의 말은 이 사람의 현실이지 내 현실이 아니야 라는 인식이야. 이 사람이 세상이 다 힘들고 뭘 해도 안 되고 사람들이 다 그래 라고 말할 때 그게 틀렸다고 반박할 필요도 없고 맞다고 동의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은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만 하면 돼. 이게 냉정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진짜 따뜻한 태도야.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덩달아 떠안아서 같이 침전되는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오히려 그 관계에서 훨씬 건강한 역할이야.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야. 혹시 위키드 본 적 있어? 거기에 글린다라는 캐릭터가 나와. 이번에 나온 영화에서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그 역할을 맡았거든? 영화의 맨 처음 장면에서 글린다가 마법사가 만들어준 커다란 분홍색 버블 안에 탑승해서 등장해. 그 이미지를 내 머릿속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내가 지금 투명한 비눗방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상상하는 거야. 이 비눗방울은 내 방어막이야. 글린다처럼 언제든지 켜고 끌 수 있어. 내가 만나는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그 사람을 만나기 직전에 속으로 버블을 켜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던지거나 나쁜 에너지를 뿜어낼 때 단단한 버블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림을 그려. 그 사람이 나한테 쏟는 에너지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닿지 않게 돼. 그 에너지가 버블에 부딪혀서 그냥 튕겨 나가는 거야. 이게 그냥 귀여운 상상처럼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 작동하는 이유가 있어. 뇌는 생생하게 상상한 것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각보다 약해. 버블 안에 있다는 걸 충분히 선명하게 떠올리면 몸이 진짜로 보호된 상태로 반응하기 시작해. 저 말은 내 것이 아니야 라는 인식이 버블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훨씬 강하게 자리 잡아. 에너지적으로만 봐도 이건 중요도를 낮추는 행위야. 상대방의 에너지가 나한테 꽂히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버블을 내 주변에 방어막으로 쳤다는 건 그 수신 지점을 아예 닫아버리는 거야. 공명이 안 일어나면 그 에너지는 그냥 스쳐서 지나가서 사라져. 실제로 해보면 느낌이 올 건데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내 보호막 방울을 켠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를 말하거나 에너지를 내뿜을 때 그 에너지가 내 보호막 표면에 닿아서 튕겨나가는 걸 상상해. 처음엔 좀 어색한데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돼서 방패막처럼 쓸 수가 있어져. 세 번째 방법은 상호작용 후에 주파수를 빠르게 리셋하는 루틴을 만드는 거야. 그 사람과 대화를 한 뒤에 그냥 그 감정을 하루 종일 끌고 다니지 않는 거야. 뭔가 하나씩 끊어주는 게 필요해. 예를 들면 대화가 끝나고 나서 바로 물 한 컵을 마시거나 손을 씻거나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맞거나 이건 내 몸한테 다른 챕터로 지금 넘어간다는 신호를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상황을 머릿속에서 계속 돌리는 걸 멈추는 게 핵심이야. 그 사람이 한 말을 머릿속에서 자꾸 재생하면서 저 말이 진심이었을까? 왜 저랬을까? 다음엔 나는 뭐라고 하지? 하면 이미 끝난 대화에 계속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 인식을 전환하는 연습을 해봐. 이 생각이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되나? 딱 이 질문만 하나 던져봐. 도움이 안 된다면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것으로 그냥 주의를 옮겨버려. 내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가장 쉬운 걸 하나 골라서 여기에 머무는 거야. 네 번째 방법은 내 주파수의 기준점을 평소에 충분히 높게 관리하는 거야. 이게 가장 핵심이야. 저번 영상에서 결국엔 끼리끼리라고 말했었잖아. 낮은 주파수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내 주파수가 평소에 충분히 안정적이어야 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주파수가 올라가고 별일이 없는 일상에서는 그냥 중간 어딘가에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아. 내가 충분히 채워져 있는 날이랑 완전히 방전된 날을 비교해보자. 똑같은 사람, 똑같은 말인데 어떤 날은 그냥 넘어가지고 어떤 날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히잖아.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야. 내가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영향을 덜 받고 싶다면 그 사람을 관리하려 하기 전에 내 상태를 먼저 관리하는 게 우선이야. 내 주파수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는 상태를 의도적으로 자주 만드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라도 좋았던 기억이나 원하는 상황을 떠올리는 것. 내가 잘한 것들을 가볍게 다시 생각해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요리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랑 잠깐이라도 통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이 기반이 충분히 쌓여 있으면 낮은 주파수의 사람이 옆에 있어도 흔들리는 폭이 확 줄어들어. 그리고 반응할 거냐 흘러보낼 거냐를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그리고 여기서 반전을 하나 알려줄게. 가끔은 그 낮은 주파수를 방출하는 사람이 나 자신일 때가 있어. 다른 사람이 나를 소진시킨다고 느낄 때 사실은 내가 이미 소진된 상태인 경우가 꽤 많다는 거야. 이미 에너지가 바닥인 상태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이 영향을 받거든. 잠을 잘 못 잔 날, 밥을 제대로 못 먹은 날, 이미 스트레스가 누적된 날에는 평소에 별거 아니게 느껴지던 말도 예민 보스 그 자체잖아. 반대로 충분히 쉬고 기분이 좀 괜찮은 날에는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 돼. 이건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거야.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식당 메뉴판을 보면 다 먹고 싶어지듯이 내가 결핍인 상태에서는 별거 아닌 것도 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충분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에너지를 훨씬 덜 흡수하게 돼. 그리고 이미 지나간 상황에 대해서 계속 누군가와 얘기하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도 사실은 그 주파수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거야.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오늘 걔가 또 이랬잖아 하는 거 공감받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과 그 감정이 머릿속에서 더 크게 자리 잡게 돼. 에너지가 주의를 따라간다는 원리로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는 건 그 관계를 더 키우는 거거든. 불만을 그냥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씩 털어내는 건 필요해. 근데 너조차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옮기는 사람이 되진 말자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낮은 주파수를 방출하는 건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뭔가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야.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의식이 성장하거든. 그 사람이 지금 그 주파수에 있다는 게 그 사람의 여정인 거야. 그 여정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강제로 바꿀 수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내 주파수를 내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 뿐이야. 자, 오늘은 댓글에 나는 평온하고 단단해.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 라고 우주에 확언해보자. 주파수를 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더 궁금하다면 예전에 내가 올렸던 영상들 참고해줘. 지금까지 상상을 용실로 만드는 고양이 채셔캣이었어.